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하라 TV입니다. 윤 대통령이 과연 탄핵이 인용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기각이 될 것이냐. 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도 허무하게 무모하게 그렇게 계엄을 했을까? 그리고 대통령으로 뿐만 아니라 법률가로서 그런 그 법도 모를 쓸 수가 있을까? 그는 또 이 지금 제 듣기로는 하루아침에 뭐 감정으로 사소한 개인 뭐 한동훈이나 개인 감정으로 홧김에 결코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반전 카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갖고 있다는 것을 그의 그 몇 번의 그 담화를 통해서 숨겨져 있는 몇 가지를 말을 했던 거 있습니다. 전체 이 나라를 새롭게 애국심의 어떤 발로 큰 대의를 가지고 새롭게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것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그 안에 비밀과 반전 카드가 들어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탄핵 심판 심리하는 이번에 이제 이에 이제 27일 날 탄핵 심판 윤 탄핵 심판이 이제 헌재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변론과 심리를 하게 되는 6인 체제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27일 오후 2시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탄핵 심판 사건의 최우선 이거 이제 심리를 하는데요. 이 가운데 이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들을 벌려놓고 결국은 일망타진으로 자기 희생의 혁명을 이렇게 꿈꾸고 있었다는 것이 벌써 1년 전, 이게 수개월 전부터 그렇게 그 말이 흘러나왔던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이 여기 무엇이냐? 여기에 대반전 카드 좋은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이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려면은 무조건 헌법재판관의 6명이 이렇게 6명이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원칙인데요. 따라서 탄핵의 중대한 이 결정 같은 게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6대 3 이상의 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지금 6명 이 9명 중에서 9명이 지금 없고 6명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이게 이제 임명 되었던 사람이 그 이제 그 사명 기간이 끝나고 3명이 이미 이 퇴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장난지로 이 윤 정부를 마비시키려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지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런 등 모두 18명을 그렇게 이제 탄핵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기 만료된 3명 재판관이가 현재 지금 거리가 되어서 6명인데 그 국회에 못이 지금 다툼이 있어서 이제 민주당에서 2명 또 자기들이 원래는 민주당 국힘당 하나씩 한 사람씩 그리고 중도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제 하기로 돼 있는데 고집을 해가지고 지금 임명도 안 하고 이 탄핵하는 데 집중을 하면서 이게 심판을 할 수가 없도록 시간을 이제 끌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꼼수가 발목을 이제 잡았다. 이 여기에 이제 정형식 재판관이 이 김복형 재판관하고 우파 성향의 사람이 짓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번 보면 이 성향들을 하고 몇 가지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다른 신문에는요 재판관 구성과 성향 변수가 떠올랐다. 이 탄핵안에 있어서 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에 이제 여야가 이제 국회 모수로 배정된 3인 추천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3명을 2명은 정계선 마은혁 두 사람이 지금 추천이 민주당 측으로 돼 있고요. 한 사람은 국민의힘 당으로 지금 이렇게 추천해 놨는데 자 문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추천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현재 6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4사람은요. 자, 여기에 임기에 있고 지명했던 사람이 문재인 2사람이 진보로서 2사람이 임명돼 있고,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2사람을 중도 보수 2사람 임명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중도 보수,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이 중도 보수로 지금 임명이 되어 있는 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4명이 중도 보수고요. 2사람이 지금 이렇게 진보 측으로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색채적으로 유리한, 이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법관의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또 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지금 넘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을 지금 180일 이내에 지금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헌재 탄핵 결정을 하게 되면은 할 때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6명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은 기각이 돼 버린다는 것이요. 이게 이제 무효가 되고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기에 추천 인물들이 이렇게 지금 3사람 나와 있고요. 자,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한 명 이상은 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 보수 색깔이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문재인이 지명한 재판관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2명이 문재인 측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탄핵을 이게 꼭 탄핵을 찬성한다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과 이 수박 논란으로 해가지고 이재명과 엄청 싸웠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재명을 편을 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이제 정형식 나이 많으신 분이 제일 그 중에서 이분이 이제 수석, 그러니까 이 주심 재판관이 되어 있는데요. 주심으로 되어 있는데 지명이 됐는데, 이재명 6일 날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훼 그 과거사 위원장을 임명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 박선영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감 나왔던 분이죠. 정형석 이 주심 재판관의 재판관의 제부가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박선영의 제부가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형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자는요,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지난 2024년에 11월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할 때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호되게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도적 시간 끌기로 이 헌법재판소를 농락했다, 추태에. 그래서 분노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문형배 재판관도 분명히 충분히 탄핵을 기각을 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부랴부랴 이제 유리하게 국회에 모신 2사람을 마은혁, 정계선 이 2 판사를 좌파 성향의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을 지금 해놨지만은 때가 늦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헌법 제111조에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게임이 끝났다 하고 점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뭐 또 여기에 이제 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도 이런 것을 이미 법률가로서 다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인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하는 우려도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이런 것들은 다 결정되어졌고 이미 자신들이 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든지 탄핵을 여러 사람들을 탄핵을 시킬 때에 이런 가운데서 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유gin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반대가 탄핵을 반대한다 하면은 기각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 자, 이것에 우리가 소망을 걸고 그리고 또 남은 이제 선거 부정 문제 반드시 거기에도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그런 전체가 다 해산을 하고 다 새롭게 나라를 세워나가는 엄청난 일들을 혁명적인 일들을 세우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